네, 안녕하세요. 한상태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4주차 고급 통계 분석 방법론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요. 3주차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 통계와 관련되는 기술 통계 이야기, 또 추측 통계학의 기본이 되는 추정과 검정과 관련되는 이야기,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4주차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본 거고 워낙 많이 이용되는 분석 기법인데요. 제목을 제가 비교와 상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서 여러분들한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비교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이제 두 개의 그룹이 있어야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 그룹의 평균적 차이가 있는가 하는 T검정과 관련되는 것, 그 독립이 표본 T검정, 또 대응 T검정 이런 것들을 소개할 거고요. 상관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대로 수치형 두 변수 사이에 서로 간의 이제 관련성, 그런 것들을 보는 상관 분석과 관련되는 내용, 그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비교와 관련되는 문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길게요. 비교의 첫 번째는 여러 그룹에 대한 비교도 있지만 두 개 모집단에 대한 비교가 비교의 가장 간단한 경우이죠. 예. 그래서 두 개 모집단에 대한 비교가 아니라 세 개 이상의 모집단에 대한 비교 이러면 이제 분산 분석으로 여러분들이 넘어간다는 걸 알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야기의 시작은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읽어볼 수 있어요. 우리는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런 경쟁은 인간들만의 경쟁이 아니라 일본의 중형차, 예를 들어서 도요타와 현대 중형차 소나타가 경쟁을 하죠. 그럼 이 경쟁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뭐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특히 데이터 분석에서는 그런 걸 뭐라고 해요? 모수라고 하는 거죠. 모수를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바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모집단에서 관심을 두는 특성, 그것에 대한 비교 문제다. 비교를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승자가. 그 예를 보면요. 두 가지의 광고가 있습니다. 사람 중심이 있고 자연 중심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소비자들에겐 어떤 것들이 더 잘 기억되는가를 비교해 볼 수 있고요. 또 프린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쇄하다가 용지가 걸리는 게 되게 불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휴렉 패커드에서 만든 프린터와 삼성전자에서 만든 프린터의 월 평균 용지 걸림 횟수는 평균적으로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비교를 할 수 있고요. 나머지 두 개도 그냥 여러분들 보면 됩니다. 발주일 같은 거나 또는 뭐 모델의 선호도 비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특히 특성치와 관련되는 비교다 보니까 두 모집단에 대한 평균의 차이가 있는가 하는 모평균의 비교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비율이라고 하면 뭐 불량률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비율에 대한 비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정밀도를 요구하는 것은 자료가 이렇게 많이 흩어지면 안 되잖아요, 결과치들이. 그래서 그런 분산에 대한 비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 보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먼저 여러분들 보면은 아래 그림을 한번 보세요. 왼쪽 그림에 보면은 실험 A라고 하는 한 모집단 그룹이 있고요. 실험 B라고 하는 또 다른 모집단 그룹이 있어요. 그 점들의 평균을 까만 점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우측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역시 똑같이 실험 A라고 하는 모집단 A에 대한 데이터 모습이고요. 실험 B는 모집단 B에 대한 데이터 모습이고요. 그 데이터점의 평균이 검은 점입니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시각적으로 보면 왼쪽 그림은 실험 A 그룹보다 실험 B 그룹이 더 커 보이죠. 위에 그려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측 그림을 보면은 두 그룹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 하얀 점들을 떼놓고 다 떼고 검은 점만 남겨놓으면 두 개가 같은 그림입니다. 즉 실험 A와 좌측 그림의 평균치 차이와 우측 그림의 평균치 차이가 같은 그림이거든요. 근데 다른 특징은 뭐냐면 좌측 그룹에서는 자료들이 모여 있죠. 분산이 작잖아요. 근데 우측 그룹은 자료가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평균치 차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자료가 어떻게 분산돼서 포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없어 보일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객관적으로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자료의 흩어짐을 같이 고려해서 비교해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두 개 모집단 비교에 있어서
자료에 흩어진 정도 분산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 그림을 보면 왼쪽 그림에서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오른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얀 점들을 제외하면 평균은 같은 것들이다. 즉 자료에 흩어진 정도에 따라 차이가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 비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고려해서 비교해야 된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두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모집단이 두 개가 있는 거죠. 두 개의 그룹에 대해서 평균치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 하는 게 이제 독립 2표본 T 검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검정된 기무가설을 보면 뭐예요? 첫 번째 모집단의 평균 뮤1과 두 번째 모집단의 평균 뮤2는 차이가 없다. 귀무, 무는 없다죠. 대립가설은 다르다 이런 거죠. 차이가 있다. 부등호 표시가 돼 있지 않고 등호에 이렇게 짝대기 읽은 거는 양측 검정인 거죠. 그럴 때 모든 소프트웨어에서는 두 가지 결과를 같이 출력을 해줍니다. 뭐냐면 바로 그런 모집단 A와 모집단 B의 자료에 흩어진 정도, 두 집단의 흩어진 정도가 같을 때와 다를 때 이제 결과가 다른 거죠. T 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거죠. T 검정 통계량은 첫 번째 모집단에서 뽑은 표본의 평균 X1 바에서 빼기 두 번째 모집단에서 뽑은 표본 평균 X2 바를 빼서 그 차이가 크면 평균이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나누기 밑에 SP 루트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은 바로 X1 바 마이너스 X2 바라고 하는 그 분자에 있는 두 표본 평균의 차이에 대한 표준 오차입니다. 표준 오차. 그렇게 유도가 되는 걸 여러분들 다 알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정 경계 기각력에 들어가면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면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겁니다. 과거의 만족도 평균이 70점이었어요. 70점이었는데 여러 가지 그 마케팅 행사라든지 고객 관리를 통해서 만족도 점수가 95점이 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25점이 높아졌어. 그게 실제적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분자에 있는 게 실제적 표본 평균의 크기의 차이거든요. 걔가 클수록 T값이 크잖아요. 분자가 커질수록 T가 커지니까 차이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거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걸 생각해 봐요. A 후보와 B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예를 들어 문재인과 박근혜 후보가 있다고 해보세요. 10표를 개표를 했어요. 또는 6표가 박근혜고 문재인이 4표라고 해봐요. 그럼 득표율이 60%, 40%, 20% 차이잖아요. 그거와 10표가 아니라 1000만 표를 개표했을 때 600만 표, 400만 표도 60%, 40%잖아요. 그 차이 20%도 차이는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게 더 차이가 크게 느껴져요? 1000만 표에서 개표한 600만 표, 400만 표 차이가 10표를 개표해서 6표, 4표의 차이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잖아요. 바로 동일한 차이라고 하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큰 것에서 나타난 차이를 더 크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T통계량의 분모에 보면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에서 표본 크기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N 값이 클수록 분모가 작아지고요. 그래서 T통계량 값이 커집니다. 그 다음 그 SP라고 하는 표준 편차와 관련되는 것도 보면 앞서 그림에서도 보면 자료가 모여 있을 때 1점은 등수를 바꿀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넓게 퍼져 있는 자료에서 1점은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모든 통계량을 보면 맨 아래 파란색을 잘 보세요. 샘플 사이즈 n이 클수록 변이 즉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또 실제적 차이 분자에 있는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T값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실제적 차이와 표본의 크기와 변이의 크기가 같이 작동돼서 검정 통계량이 만들어져서 검증이 이루어진다는 걸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실제적 차이가 클수록 분자에 해당이 됩니다.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변이가 작을수록 T값이 커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의 확률 P값이 작아져서 유의하게 나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SPSS를 이용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자료를 보면 좌측에 본 자료입니다. 섹스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1이 남자를 말하고요. 2가 여자를 말하죠. CSI는 이제 서비스 만족도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귀무가설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성별에 따라 서비스 만족도 평균은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게 궁금한 거죠.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거죠. 즉 남자들의 서비스 만족도 평균과 여자 소비자들의 서비스 만족도 평균은 차이가 없다가 귀무가설일 거고요. 차이가 있다가 대립가설이 되겠죠. 그럼 그 자료에 대해서 분석 메뉴를 누르고요. 네 번째 번 평균 비교 메뉴를 누르고요. 세 번째 독립표본이라고 돼 있죠. 독립표본, 2표본, T검정. 그걸 누르면요. 다음과 같은 이제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독립표본 T검정 대화상자에서 여러분들 뭐냐면은 그 좌측에 있는 하얀 박스에서 서비스 만족도 평균 차를 보려고 하니까 검정 변색을 옮겨놨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면 집단 변수라는 게 있죠. 거기 보면은 섹스에서 가로 열고 물음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두 그룹일 땐 이것이 자동으로 처리가 되면 좋은데 SPSS 아직 그걸 안 해놓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거기서 집단 정의를 눌러보면 집단 1은 1 남자고요. 집단 2는 2라고 이렇게 지정을 한다면 계속 누르고요. 그 다음에 독립표본 T 검정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슬라이드 7쪽입니다. 먼저 독립표본 T 검정은 여러분들 검정 단계를 두 가지 단계를 밟는다고 했는데요. 두 집단의 분산이 같을 때와 두 집단의 분산이 다를 때 이 두 가지 결과를 같이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먼저 1단계는 두 집단의 분산이 같은가 다른가를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귀무가설은 두 집단의 분산은 동일하다가 귀무가설입니다. 시그마 H0 이꼬르 시그마 1 제곱 이꼬르 시그마 2 제곱이 되고요. 대립가설은 두 집단의 분산은 다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레벤의 이제 F 검정을 통해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 유의확률. 유의확률 P값을 보면 0.879죠. 0.05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의수준보다 그 P값 유의확률이 작지 않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집단의 분산은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등분산은 인정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출력 결과 중에 아래표에 서비스 만족도에 등분산이 가정됨,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으면 이게 두 가지 결과가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등분산이 가정됐기 때문에 레벤의 F 검정을 통해서 2단계 등분산이 가정된 줄을 보면요. 그 T 검정 통계량이 앞에 시계에 의해서 계산된 게 마이너스 0.49이고요. 자유도는 남자 10명 빼기 1, 10 빼기 1 더하기 여자 15 빼기 1 하면 이제 23이 나온 거고요. 거기 유의확률이 나와 있죠. 얼마입니까? P값이 0.628이죠. 0.05보다 굉장히 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귀무가설은 뭐예요? 이제 2단계에서 귀무가설은 성별에 따른 서비스 만족도의 평균은 차이가 없다가 귀무가설이고요. 대립가설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P값이 0.05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유의 수준을 0.05로 기준으로 한다면 P값이 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립가설 지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성별에 따라 서비스 만족도 평균은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거죠.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대립가설을 기준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합니다.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페이지로 가보면요. 이와 관련된 이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등분산에 대한 유의확률 0.879 매코너 등분산 가정을 인정된 거 1단계. 그래서 등분산 가정됨에 해당되는 T 검정 결과의 T값, 유의확률 값이 유의수준 5%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어서 성별에 따라 만족도의 평균에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만약에 P값이 0.05보다 작으면요. 성별에 따라 만족도의 평균에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결론을 맺으면 됩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것은 외부에서 이제 실린 사례인데요. 보면은 한국 스포츠 교육 학회지에 실린 글인데, 여러분들 이제 먼저 한번 보세요. 거기 그 주의 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 전체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대해서 거기 사전에 보면 M이라고 하는 건 평균을 말하고요. SD는 표준 편차를 말하고요. F 값이 있고 P 값이 있고 T 값이 있죠. 되게 산만하게 돼 있는데요. 보면은 여러분들 좌측에 그 사전에 F봉 5.34 그 아래 7 돼 있죠. 이거는 편집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5.347입니다. 그 자신감에서도 4.397이에요.
여기서 이제 F라고 하는 값을 둔 거는 등분상 검정과 관련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그거에 해당되는 P 값인지 두 집단의 G 집중의 평균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한 T 값인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우측 사후를 보면은 MSD, FP하고 또 T도 빼먹었죠. 그쵸? 이렇게 엉성하게 해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M이라는 값, 평균, 표준 편차, 그 옆에 T 값을 적어주고요. T 검정을 하는 그 옆에 P 값을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두 집단의 등분상 검정을 한 결과 중에 그 중에 하나를 실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엉성하게 이렇게 논문에 내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에 또 그 세무회계 연구에 나와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거기 뭐 자기자본 비율부터 쭉 여러 가지가 있고요. 비율 평균이 나와 있고요. 비율 차이가 있고 이제 T 검정한 게 나와 있고 그 옆에 보면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비모수 검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T 검정은 이제 모수적 검정이라고 하는데 비모수 검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모수 검정을 할 땐 뭐예요?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을 때 T 검정보다는 비모수 검정이 안정적인 결과를 준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 T값하고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 중에 바로 그런 정규성 검정을 해서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비모수 검정 윌콕슨 값을 보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정규성을 따를 땐 T 검정 결과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둘 중에 하나씩만 실어 놓으면 되는데 이렇게 쭉 다 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별 표시를 통해서 5% 수준에서 유의적이냐 아니냐 이런 표기를 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T 검정 중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대응짝 페어드 T 테스트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페어드 T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 되게 아주 유용한 그런 그 방법인데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 그 타이어를 우리가 자동차를 샀을 때 한 10명 그룹에게는 동일한 차에서 한국 타이어를 끼워서 운행을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10,000km 달려라 이렇게 하고 또 10명에게는 동일한 차에 대해서 금호 타이어를 끼워서 기간을 정해주고 10,000km를 달려서 가져와라. 어느 게 더 타이어가 많이 달았는가 비교해서 좀 더 수명이 긴 질긴 타이어를 선택하고자 하는 거죠. 그럴 때 따로 10명 10명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좌측에 있는 사람들이 운전 습관이 거칠어서 브레이크도 막 심하게 밟고 그래요. 그러면 타이어의 순수한 수명과 관계없이 바로 그 운전자의 운전 습관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자의 운전 습관과 타이어의 순수한 그 다른 정도가 섞여버리기 때문에 순수한 타이어의 질긴 정도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거죠. 10명, 10명을 두는 게 아니라 10명만 두는 거죠. 10명을 해서 그 자동차에서 대각선으로 2개는 한국 타이어, 대각선으로 2개는 금호 타이어를 해서 운전을 예를 들어서 6개월에 10,000km를 달리고 와서 살펴보면 운전 습관이 거친 사람들은 다 많이 달았을 거고요. 운전 습관이 덜 거친 사람들은 더 덜 달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바로 그렇게 짝을 지어서 실험을 하게 되면은 바로 그런 운전자의 그 운전 습관이라고 하는 게 개입될 소지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타이어의 순수한 질긴 정도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대응시켜서 하게 되고 그러면 표본을 절반으로 줄여도 되잖아요. 그렇게 자료가 얻어진 경우에 우리가 차이가 있는가 없는 걸 검증하는 게 대응 T 검정이다 이런 거죠. 병원에 가서도 그런 거잖아요. 어떤 환자가 응급실에 왔을 때 실려왔을 때 예를 들어서 혈압을 재고요. 인계로 한 대 맞고 나서 3시간 후에 다시 혈압을 재고 그럼 한 사람에게 자료가 쌍으로 얻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치료를 받기 전과 후에 그런 것들이 바로 대응 그 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아래 예를 보면은 A가 있고 B가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신발 운동화 밑창인데요. 그것도 여러분들 그 운동화 밑창을 합성수지 A로 하느냐 합성수지 B로 하느냐에 따라서 마모율이 이제 다른 거죠. 이것도 예를 들어서 똑같은 운동화를 신고서 10명 10명으로 나눠서 합성수지 A로 만든 10명은 예를 들어서 3개월 뛰어놀고 와라. 합성수지 B로 만든 운동화도 또 다른 10명에게 3개월 동안 뛰어놀고 와서 어느 게 더 많이 다른 이래 보면
막 축구하고 이렇게 거칠게 노는 애들은 훨씬 많이 다를 거예요. 합성수지의 질긴 정도와 관계없이. 또 사뿐사뿐 걷는 친구들은 적게 닳겠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랜덤하게 10명만 뽑아서 왼쪽 오른쪽 두 개잖아요. 우리가 신발이. 그래서 그것을 랜덤하게 합성수지 A와 B를 배치해서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다 신어서 한 사람한테 자료가 둘 다 얻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 그런 사람에 대한 보행 습관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는 배제시킬 수 있다. 그래서 순수한 차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거기 여러분들 A 땡땡이라고 돼 있는 거 보면 합성수지 A를 신어서 마모된 거고요. 그 아래 B는 합성수지 B를 신어서 마모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3.2, 14.0 다 많이 다뤘죠. 하나, 둘, 셋, 넷, 여섯 번째 보면 6.6, 6.4가 있죠. 이건 되게 공주병 걸린 친구들이죠. 적게 달았어요. 그래서 바로 한 사람한테 쌍을 얻어주니까 짝내 차이를 내보면 되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 빼보면은 D, 차이가 나옵니다. 그 차이들을 평균 냈을 때 0이면 뭐예요? 짝내 차이가 없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검정 통계랑 위로 가보면요. 기무가설이 뭐예요? 짝내 차이, 뮤디는 0이다. 대립가설은 뮤디가 0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T 검정 통계량은 짝내 차이 D바 평균과 그 짝내 차이인 것의 표준 편차 나누기 루트 n. 그러니까 루트 n분의 SD는 표준 오차가 되죠. D바에. 그래서 자료수도 n명 n명이 아니라 자료가 쌍으로 얻어지기 때문에 n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n 빼기 1이 됐죠. 그래서 그걸 T 검정을 했더니 P값이 0.0085가 나와서 여기서 기무가설은 뭐예요? 합성수지 A와 합성수지 B의 마모율은 차이가 없다. 이게 기무가설이고 대립가설은 차이가 있답니다. P값을 할 때 0.05, 5% 유의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은 그보다 훨씬 작죠. 그래서 기무가설이 기각됩니다. 따라서 합성수지 A와 합성수지 B의 마모율은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대응표본 T에 대한 얘기고요. 그것을 SPSS를 이용해서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이제 음료수.sav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소비자는 1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각 소비자에게 바로 음료수를 마시고 또 다른 음료수를 마시면 그 느끼는 맛을 올바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그 2월 효과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을 두고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뭐예요? 두 개 음료수를 다 마신 거예요. 그리고 느끼는 맛의 정도를 이제 측정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 자료 입력을 보면 SPS 화면에 보면요. 음료수.sav 데이터 보면 1, 2, 3, 4, 5, 6, 7, 8, 9, 10까지 돼 있죠. 그러니까 10명 소비자고요. 그리고 세로에 보면 A가 있죠. 이건 음료수 A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 거죠. B는 음료수 B를 마시고 느낀 맛의 정도를 점수를 매긴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뭐예요? 음료수 A에 대해서 10점을 줬고요. 음료수 B에 대해서 8점을 줬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음료수 A에 대해서 6점, 두 번째 사람 B에 대해서 7점 이렇게 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 사람의 자료가 뭐예요? 한 사람의 자료를 쌍으로 얻었다라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이제 분석 메뉴에서 평균 비교를 누르고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대응표본 T검정이라는 메뉴가 있죠. 그걸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좌측에 있는 제품 A, 음료수 A와 B를 눌러서 가운데를 클릭하면 우측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선 우리가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한번 그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대응표본 검정. 보면은 거기 맨 아래 표에서 보면 제품 A 마이너스 제품 B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평균 1.800은 뭐예요? D바를 말합니다. D바. 표준 편차 2.098은요. SD를 말합니다. 바로 D바의 표준 오차는 뭐예요? 루트 n분의 SD를 말합니다. 대응 T 검정을 한 T값은 2.714죠. 자료가 10개 있으니까 n 빼기 1, 10 빼기 1에서 9가 됐죠. P값을 봤더니 0.024로 0.05보다 작죠.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 귀무가설은 뭐예요? 음료수 A와 음료수 B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맛의 평균은 차이가 없다. 이런 거죠. 대립가설은 차이가 있답니다. P값 0.024 대응 T검정을 통해서 0.05보다 작아요. 귀무가설이 기각됩니다. 그래서 음료수 A와 음료수 B의 소비자들이 느끼는 맛의 평균은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슬라이드 15쪽에 보면은 그와 관련되는 결과를 여러분들 읽어보면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되는 것들도 여러분들 보면요. 한국노년학회라고는 저널에 실린 건데요. 그 노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뭐 여러 개가 있지만 하나만 본다면요. 대표적으로 상실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해서 체육 활동하기 전에 측정한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가 있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체육 활동을 시킨 이후의 결과가 있어요. 거기 이제 T 검정을 한 거고요. 그에 따른 P 값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대응 T 검정을 해야 됩니다. 이 사례는 독립 입혀본 T 검정을 해서 잘못된 그런 결과입니다.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뜻에서 여러분들에게 슬라이드를 보여드린 겁니다.